바닷가에 자리한 오래된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타야 남쪽 근처에 위치한 이 호텔은 30년 넘게 운영되어 왔죠. 7층짜리 건물에 바다 전망이 아름다웠지만 유독 한 층만큼은 아무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6층, 특히 608호실이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한밤중에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어떤 이들은 하룻밤 요금을 전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체크아웃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방을 바꾸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던 한 남성 손님이 있었는데 그는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호텔의 오랜 직원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약 3년 전 6월 초 장마가 시작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좀티엔 해변에서 멀지 않은 파타야 남쪽의 한 호텔, 30년 넘게 운영된 오래된 곳이라 다소 낡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 M은 방콕에서 이곳으로 직장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간 접수 직원, 소위 말하는 야간 근무자 자리를 얻게 되었죠. M의 첫날 밤은 순조롭게 지나갔지만 둘째 날 밤부터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시경이었어요. 한 남성 손님이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은 캡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신분증을 내밀며 바다가 보이는 높은 층 방으로 주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죠. M은 빈 방을 검색했고 마침 608호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열쇠와 카드키를 남자에게 건넸고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후 밤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608호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M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08호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끊는 소리조차 없었죠. M은 아마 잘못 걸린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608호였습니다. 이번에는 M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608호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같았지만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전화기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M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608호실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M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손님이 전화를 잘못 걸었거나 잠결에 통화 버튼을 눌렀을 거라고 애써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는 계속 일을 했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무언가의 첫 번째 신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무를 마친 M은 직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들었던 전화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전에 M은 자신과 교대하는 주간 근무자 옴 선배를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M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608호실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옴 선배는 M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 왔어? M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옴 선배의 질문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2번이나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이상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옴 선배는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한 명 또 나왔군. M의 표정이 굳어지자 옴 선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한 남성 손님이 608호실에 묵었는데 그 역시 늦은 밤에 들어왔고 짐도 동행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청소부가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소지품은 모두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만 사라진 것이었죠.
호텔은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체크인에 사용된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이름이었던 거죠. 경찰은 그가 노숙자이거나 혹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후로 608호실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혼자 있는데도 밤의 거울에서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고, 어떤 이들은 새벽 3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만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카운터에 전화했습니다. 청소부들조차 혼자서는 무서워서 청소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M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그도 혼자 있었고 그 방에서 온 전화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옴 선배는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겁주기 싫었지.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을 거 아냐. M은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M은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만약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선명했고 더 가까웠으며 단지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밤 M은 평소처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비의 조명 몇 개가 고장난 것처럼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M은 차단기를 확인하러 갔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카운터로 돌아온 그는 CCTV 모니터를 켜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에는 각 층의 모습이 총 16개의 분할 화면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일부 객실 앞,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M은 화면을 차례로 훑어보다가 6층 화면에서 멈칫했습니다. 608호실 앞 카메라에 한 여성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여성이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지만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M은 서둘러 투숙객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날 밤 608호실에는 아무도 묵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응시하는 동안에도 여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M은 서둘러 경비원에게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그 그림자는 화면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M은 거의 1분 동안 멍하니 서서 다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608호실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다시는 카운터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시계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2시 48분 프런트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M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천천히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608호실 맞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그의 귓가에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 같이 있자 M은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카운터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월급이 깎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근무 일지에 고개를 파묻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곧 쓰러질 사람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비 타일 바닥 위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뚜벅 마치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M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요. M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뱄었습니다. 분위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M은
매 순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상태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주간 근무자가 도착하자마자 M은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야간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자신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M은 이틀 연속으로 야간 근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속삭임, 소리와 CCTV 영상, 그리고 주인 없는 발소리로 가득 차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M은 저녁 무렵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가 호텔의 터줏대감인 청소부 수리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60대인 그녀는 호텔이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이곳에서 일해왔죠. M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608호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리 아주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물 한 잔을 가져와 M 옆에 앉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해 줄 테니 듣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말게나.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 그녀는 10여 년 전 608호실에 묵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손님으로 매달 2, 3일씩 찾아왔다고 합니다. 항상 혼자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으며 밤이면 해변을 산책하고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수리 아주머니는 그녀가 항상 긴 흰색 원피스를 입고 긴 생머리에 잠을 잘 못 잔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서비스를 받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누구와도 별다른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체크아웃도 열쇠 반납도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죠. CCTV에는 그녀가 새벽 2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해변으로 걸어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날 이후 방을 청소하러 들어간 직원들은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거울을 닦을 때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린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묶어둔 커튼이 저절로 풀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바다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남성 손님들이 침대 발치에 한 여성이 서서 말없이 자신을 쳐다보는 꿈을 꿨다고 자주 말했다는 점입니다. 수리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또 왜 떠났는지 몰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아직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거야. M은 침묵했습니다. 손에 든 물병은 반쯤 비었지만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모든 이야기는 그가 겪은 일과 일치했습니다. 비록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M은 근무가 없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고 문을 잠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한 여성 손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608호실의 저주일지도 모른다고요. 이틀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M은 608호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무심코 정신을 놓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그날의 영상이 되살아났습니다. 전화기 속 속삭임, 모니터 속 여성의 그림자, 로비의 발소리, 그리고 수리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까지. 그것은 마치 유리창의 흠집처럼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토요일 밤 M은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망설여졌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직접 608호실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경 M은 카운터 뒤 잠긴 캐비닛에서 608호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전등과 마스터키를 챙긴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M의 심장은 매 순간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도 좌우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마치 용기의 마지막 보루인 양 디지털 패널에 층수 숫자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띵! 6층.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불빛은 다른 층보다 어두워 마치 몇 분 안에 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M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608호실은 복도 오른쪽 맨 끝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비경을 외우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M이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려 했지만 천장등은 켜지지 않았고 침대 머리맡의 등 하나만이 곧 꺼질 듯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M은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췄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커튼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방처럼 보였지만 코끝에 어떤 냄새가 스쳤습니다. 오래된 향수 냄새와 오랫동안 열지 않은 방에 귀퀴한 냄새가 섞인 것이었죠. M은 화장실로 걸어가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하지만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 뒤에서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힘을 주어 다시 문을 밀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 했지만 시선이 화장대 위 거울에 닿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여성이 등을 보인 채 침대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흰 옷을 입고 미동도 없이 M은 휙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열쇠를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방에서 뛰쳐나와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동안 등 뒤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M은 감히 돌아보지 못하고 로비층에 도착해 문이 열릴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뛰쳐나왔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MC, 무슨 일이에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네요. M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카운터로 돌아가 밤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608호실에서 일어난 일은 환각도 스트레스도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가 방금 두 눈으로 직접 본 진짜였습니다. M이 608호실에서 그 여성을 직접 마주친 그날 밤 이후 그는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졌으며 호텔 앞에 서 있을 때면 감히 6층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이며 왜 아직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월요일은 M의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는 낮 시간에 호텔로 돌아가 CCTV 통제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주간 근무 중이던 옴 선배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M은 몇 년 전 608호실의 과거 영상을 보고 싶다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옴 선배는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M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일부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M은 패스트포워드로 과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고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모습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8월에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608호실 앞 카메라에 한 여성이 새벽 2시에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흰옷에 긴 머리. 그녀가 카메라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비록 화면은 흐릿했지만 M은 자신이 거울에서 봤던 바로 그 여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카메라 앞을 지나쳐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M은 옴 선배에게 같은 날 밤 엘리베이터 홀 카메라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틀자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카메라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M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다른 카메라에는 전혀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6층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걸까요? M은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상을 보지 않고 대신 접수 데스크로 가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영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핑계로 지난 5년간 608호실에 묵었던 투숙객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부서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명단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M은 한 장 한 장 이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목에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숙박 날짜는 달랐지만
이름과 성, 신분증 번호가 동일한 기록이 5번 이상 나타났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신분증 번호, 그리고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시톤 아모노앗. M은 그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 보았고 사시톤 아모노앗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2020년에 파타야에서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시신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가방, 인생 전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이 사건은 단서가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큰 뉴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조용히 묻혔고 더 이상의 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사실은 호텔의 숙박 기록에는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보도된 날짜 이후에도 그녀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M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608호실을 맴도는 것은 평범한 영혼이 아니라 아직 떠나기를 거부하는 누군가이며 어쩌면 단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M이 그녀의 이름 사시톤 아모노앗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608호실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첫날 밤 M은 평소보다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거울에서 본 흰 옷을 입은 여성의 이름과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 M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똑똑.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소리. 아무도 그의 방문을 두드릴 리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M은 움직이지도 감히 문 쪽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소리는 무섭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다음 날 밤 그는 야간 근무의 피로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마주한 것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호텔 6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계속 걸어서 608호실 앞에 다다르자 방문이 저절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M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시계는 정확히 3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는 또 꿈을 꿨습니다. 같은 꿈, 같은 장면, 같은 목소리가 갬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M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어두워졌으며 눈 밑은 다크서클로 취해졌습니다. M이 애써 숨겼지만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평소처럼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기 직전 프런트 데스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간은 38분. M은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수화기를 들자 말소리 대신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M은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끊기 직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M은 얼굴이 굽고 귀가 먹먹해지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곧장 숙소로 가지 않고 다시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장이 터질 듯 두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608호실은 그 자리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M은 방문 앞에 멈춰서서 낡은 문에 붙은 호수판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천장의 불이 훅 꺼지며 복도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M은 누군가 맨발로 타일 바닥을 걷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쪽에서 문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 철컥. 안쪽에서 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M은 숨을 참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있자. M은 너무나 조용한 어둠 속에서 608호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문 손잡이가 열릴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고
심장이 관자놀이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안쪽의 발소리는 계속해서 문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성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같이 있자. M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몸을 돌려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더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M은 휴가를 내고 그날 밤 그가 찾아낸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약 10km 떨어진 박라뭉의 작고 오래된 사원이었습니다. 3년 전 뉴스 기록에 따르면 사시톤 아모노아치라는 여성이 실종되기 전 이 사원에 정기적으로 공양을 드리러 왔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M이 사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스님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노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사시톤 씨의 가족이 연락해 온 적이 있습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오. 그 여인은 공양을 드리러 자주 왔었지. 늘 혼자였고 슬퍼 보였지만 마음씨는 고왔소. M이 이어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노승은 그저 이렇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오. 그저 인연이 닿은 곳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 말은 M이 법당의 불상 앞에서 명상하는 내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M은 다시 꿈을 꿨습니다. 608호실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여전히 침대 발치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말도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방문 앞에 나타난 옅은 황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M은 한결 차분해진 얼굴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열쇠를 들고 6층으로 올라가 다시 608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숨소리도 그림자도 답답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전화 수화기를 귀에 대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어떤 소리도 없이 가장 평화로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M은 여전히 같은 호텔에서 일했지만 주간 근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08호실은 잠긴 채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M은 가끔 그녀의 꿈을 꾸었지만 더 이상 악몽도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성이 바닷가에 서서 평온한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과학적인 설명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M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누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모든 속삭임, 모든 그림자, 그리고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도움의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귀신 들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슬픔일지도 모릅니다.